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번 뉴스는 K방산 세계 최대 미시장 수출길 활짝, 미국산 우선 규제 풀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 방산 시장에 수출 활로를 열게 됐다. 또한 원전 공동 수주에 나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RDP라는 것은 미국 국방부가 동맹국, 우방국과 체결하는 양해각서로서 체결국 상호 간 조달 제품 수출 시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이 아메리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 빨리 군수 조달 협정을 미국과 체결해서 우리 방산업체들과 미국 시장은 물론 미국과 군수 조달 협정을 맺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시장까지도 확대하고 다변화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 업계들은 이런 MOU가 없기 때문에 점점 올라가는 이런 이 바이 아메리카 정책 영향에 따라서 현지에 공장도 사야 되고 인력도 충원해야 되고 굉장히 일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방산업체들은 그렇지 않더라도 가능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한국에서는 적극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현재 이제 몸값이 확 오른 방산업체들이기 때문에 이때 좀 뭐랄까 물 들어올 때 노래 좀 져야 되고, 또 악셀 밟을 땐 또 밟아야 되기 때문에 좀 치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들이 좀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하고 그 다음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여기에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좀 되어 있고요. 자,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해서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는 의의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 내 안보 문제로 경쟁력 잃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최근 쇠락하고 있는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과 미국이 이 시장을 다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어제 영상자에도 남겨드렸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 이쪽에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폴란드, 루비아, 토보, 그 다음에 코팔리노 원전에서 한미 공동 수주를 첫 사례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서도 한미가 나란히 본입찰에 참여해서 수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SMR 같은 경우 막강한 경쟁력을 좀 발휘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뉴스캐널 파워라든가 또 덴마크의 이제 시보크라는 회사도 있고, 또 해양 쪽으로도 여러 사업들이 굉장히 모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이것을 시공할 수 있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들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원전주에 대해서는 이거 말고도 국내에서 테마성으로 단타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가 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확실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바닥일 때, 혹은 저점이라고 그나마 판단됐을 때 매수를 해서 최소한의 기다림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들은 조금 제외를 하고 차트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 통해서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이 좀 나오기를 좀 바랬는데, 아직까지는 현대차의 일방적인 투자 결정, 그리고 이 RDB 같은 경우에 이제 체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방산주는 당연히 이제 좀 더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아직 떨어진 것도 없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쭉 한번 더 가져가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 협정 소식이 나오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또 하락을 잠시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 뒤에 이제 뭐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실적들이 얼마큼 잘 나오는지에 따라 또 올라갈 수 있겠지. 그럼 오히려 이제 신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널뛰기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저점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 저는 삼성물산을 좀 잘 보고 있는 편이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블 가우팅에 대한 요소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 좀 잘 되고 있고, 이제 근데 두 회사 모두 다 이제 건설 쪽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 쪽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좀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호재와 악재가 좀 연이어서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일봉입니다. 자,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 결국에는 또 한번 이제 전고점을 또 갱신을 하면서 신고가를 좀 달릴 지금 분위기고, 진짜 무섭도록 올라갑니다. 잡을 수 없을 만큼 주가가 굉장히 상당 부분 올라갔고요. 그래서 쭉 꾸준히 가지고 가실 분들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RDP가 이제 수혜주의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로 법안이 뜨면 좀 어디까지 올라갈지 예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호재라고 좀 보이고 있고, 또 아까 말했지만은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오늘 4% 올랐습니다. 최근에 낙폭이 있었지만은 오늘 내용 때문에 올라갔고, 아무래도 그 수주 현황이라든가 이제 RDP 법안 통과 혹은 협약을 맺은 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마지막 포인트라고 보고 다시 한번 레벨업이 돼서 요 구간 위에서 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월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근데 좀 들어가기가 좀 사실 좀 어렵죠. 무섭고. 그래서 요 부분에서 찍고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져서 다시 또 올라가는 모양새를 맞출 수도 있고요. 물론 한두 달 정도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다음 달까지. 그러다가 이제 수주 모멘텀과 YDP 하면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열어놓고 LG 넥스원 하나 정도는 좀 잡아보는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는 이제 외국인이 많이 팔았고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한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법안 통과를 하게 되면서부터 수주를 따내고 나서부터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하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505억 원으로 굉장히 잘 나왔죠. 네, 이거는 이제 2분기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매수치를 안 봐가지고 기관이 굉장히 오늘 매수를 많이 했고, 외국인도 최근에 이틀 동안 또 쌍크림 매수를 또 같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드높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 기세가 어디까지 좀 이어질지 한번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요. 이제 삼성물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좀 그 링크들을 좀 걸어놨었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어느새 다시 한번 이제 12만원 근처까지 올라왔고요. 이때 10만원 초반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후반대 11만원 깨면 좀 매수해볼 만하다, 더 이상 저점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고, 이게 기세가 이어지면은 정말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전고점 정도는 넘어보지 않을까, 네, 종가상의 저저점 정도 넘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요. 모멘텀이 굉장히 많죠. 패션 부분도 굉장히 잘 됐었고, 또 올해도 잘 될 거라고 보고, 또 건설 부분이 조금 악재이긴 하지만은 주택 공급의 영향에 따라서 6월 이후로부터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도 좀 기대가 되고, 또 SMR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지금 계약들과 또 이행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삼성물산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주사들과 좀 나아가는 방향성이 좀 다르고, 외국인은 소폭 지금 매수 중이고 기관도 지금 현재 매수 중입니다. 네,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를 매각을 완료했다라는 또 기사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도 재무표를 보시기에는 조금 더 좀 그렇지 않나 싶고요. 1,100억 정도 그린볼트에서 인수를 했다는 건가요? 네, 인수를 시킨 거죠. 포르투갈에게 판 거죠. 삼성물산은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를 판 거죠. 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는 것이었고, 지금 사실 태양광은 하나솔루션과 오시아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사실 여기다가 뭔가 조금 더 하려고 해도 좀 손해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쇼트 영상으로도 올려드렸지만은 SMR 사업을 좀 하고 있고, 이제 해외 그 파트너사와 좀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죠. 지금 뭐 건설 쪽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는 굉장히 내려왔지만은, 전에도 이제 그 더블 카운팅의 우려, 현대 엔지니어링이 현대 엔지니어링, 네, 맞죠.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을 하려고 하면서, 네, 굉장히 좀 더블 카운팅 우려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소폭 올랐다가, 네, 그 이후에 다시 또 건자재 이쪽 수급 쪽 안 좋아지면서 또 내려왔고, 또 러시아 이쪽 좀 우크라이나 지정적 리스크 때문에도 내려온 경향이 좀 있지만은, 네,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악재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기관이 최근까지도 엄청나게 팔았고, 네, 외국인은 약간 보합세로 샀다 팔았다 하는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무제표는 어쨌든 좀 튼튼한 회사이긴 합니다만, 네,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좀 있었다. 네, 그래서 배당이 좀 아쉽고, 네, 그래도 PER은 9배로 뭐 괜찮게 좀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현대건설도 좀 있었고, 그다음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오르비텍, 오르비텍이 이제 원전, 제가 볼 때는 거의 최강주라고 좀 보이는데, 원전을 해체하든 원전을 설치를 하든 굉장히 도움이 되는 회사이고, 소형 SMR 사업 말고도 이제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국내 원전 사업에서도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락하고 있을 때 좀 매수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또 모멘텀 나오면 바로 또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언제 날아갈지, 또 언제 또 하락을 할지 뭐 이거 예상은 하지 못하겠지만, 저점이라고 본인이 판단이 되시면 과감하게 좀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네, 오늘 소량 좀 매도를 했고, 그래도 전체로 놓고 봤었을 때는 거의 약간 외국인은 보합의 느낌, 그리고 기관은 매도의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있네요. 네, SMR 포럼에서도 네, 지금 각광을 좀 받고 있다. 네, 1분기 매출액 130억. 만약 130억이 나왔다라고 그러면은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좋게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이지고 있는데, 네, 어쨌든 원전 수명 이쪽과 관련된 사업, 네, 잘 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해양 이제 그 SMR 쪽을 본다면 삼성중공업 또한 SMR 사업을 이제 덴마크사와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고, 지금 아무래도 악재가 좀 있죠. 러시아 선사와 이제 계약을 했는데 많은 수주를 따낸 게 삼성중공업인데, 러시아 선사에서 계약 지불을 이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우조선해양에서 이미 먼저 이제 한번 취소가 났거든요. 연이어서 취소가 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삼성중공업도 수주를 받았던 것들이 대부분 다 무산이 되면 주가가 다시 한번 바닥을 좀 길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지금 뭐 해뜰날 뭐 했는데 좀 안 좋은 것들이 좀 약재가 좀 연이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고려는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선 덴마크사와 함께 시보크라는 회사와 함께 해상에서의 SMR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는 좀 괜찮게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시야는 연간으로 보는 거였기 때문에 그 시야에서는 아직 벗어나진 않았고, 네, 저도 곧 담을 생각입니다. 물론 담을 금액이 좀 있다면 담아볼 생각인데, 외국인은 지금 순매도 중이고요. 기관도 순매도 중이긴 합니다.
네, 그래도 종목이 좀 가격대가 좀 싼 금액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 보일 뿐이지 사실은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금액들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됐고 네, 여기는 지난번에 나왔던 거니까 재무표는 사실 여기는 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올해까지는 보릿고기였고 내년부터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봤었던 거기 때문에 그 러시아 선상에 대한 그 실적 부분들이 언제 좀 반영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좀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변동성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그 계약이 이행이 되고 이러면 굉장히 좋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두 건 정도는 3분의 1 정도는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지금 계속적으로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